백전백승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또 한 번 이렇게 맥이 바뀌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달려왔던 이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가장 궁금하시죠?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백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글 제미나이 지난주에 공개되면서 새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AI 버블 논료가 거의 다 씻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IT 투톱의 힘은 조금 약한 것도 같고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거든요. 최근 반도체 섹터를 워낙 집중적으로 봐주시니까 주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질문들 많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좀 걱정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걱정의 목소리가 더 큰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차트만 보면 좀 아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이 좀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해 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주제를 반도체 백전백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버블 논란 이것을 불식시킨 구글 제미나이 여기서 핵심이 풀스택 TPU 이거잖아요. 리포트가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TPU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이거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TPU가 나온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근데 이 GPU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 GPU가 물론 뭐 지금 루빈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전력 효율이 높아지겠지만 여전히 전력 소모량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TPU가 굉장히 반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PU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비용 효율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GPU보다 훨씬 싼데 그거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GPU 대비 한 2배에서 4배 정도의 가성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GPU는 이제 범용 칩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TPU는 딱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TPU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를 광학 인터커넥트 기술로 해서 슈퍼컴퓨터처럼 하나로 이제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을 작동시킬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병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GPU가 쇼티지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TPU가 등장했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뉴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초반 반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TPU 때문에 GPU가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겠구나. 엔비디아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양강구도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백 부장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때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GPU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TPU가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GPU와 TPU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맥가이버 칼 같은 거죠. 굉장히 범용적이고 여러 이제 R&D 및 초기 학습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혹은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용 메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의 대규모 뭐 학습 이런 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론 단계에서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서비스를 앞둔 기업들은 TPU를 또 많이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던 그런 빅테크들 있잖아요.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TPU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좀 하이브리드로 서로 도와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AI 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구글의 내부 클라우드에서 쓰던 TPU이기 때문에 구글 자체에도 TPU도 탑재되고 GPU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메타가 TPU 검토하고 있는데 이 생산 움직임이 메타에서도 GPU, TPU를 같이 쓰고 다른 빅테크들도 이런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은
둘 다 윈윈하는 전략으로 갈 거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AI 밸류 체인에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요, TPU. 네. 이들까지 기존에 달렸던 GPU만큼의 프리미엄을 줘서 같이 달려가는 것인가 힘맞추기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밸류 체인 좀 확산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TPU의 이제 핵심 밸류 체인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설계하는 거는 아무래도 구글하고 브로드컴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생산은 TSMC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을 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는 또 다시 TSMC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TPU가 확산을 하면 할수록 이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아무래도 이제 HBM을 꼽을 수 있겠죠.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까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랑 패키징까지 합쳐서 솔루션을 뭔가 제공하려 노력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또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많이 하는 또 이제 PCB 기판 쪽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을 수 있고 테스트 소켓 쪽으로는 ISC라든지 리노공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핵심 종목들 다 그대로 가져가면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혹시 시장에서 좀 숨겨져 있는 이 TPU의 중요도가 올라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는데 표에서 나오고 있는 국내 수혜주 제외하고 네네네. 좀 발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모르는 수혜주 또 있을까요? 제가 벌써 2주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기가 또 여기에 또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TPU 시장이 성장하면 삼성전기도 간다. 엄청 중요한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TPU든 GPU든 이제 AI 가속기 칩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HBM이 이제 쫙 달리거든요. 요걸 담는 그릇이 이제 FCBG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FCBGA는 사실은 이제 AI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FCBGA가 굉장히 좀 고정밀화, 고다층화로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뭐 싱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쪽 시장을 다 먹었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 1조 9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기술력은 이미 뭐 레퍼런스를 쌓아놓은 상황이고 공장까지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쪽이 굉장히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예. 삼성전기의 매출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MLCC를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서버는 전기 사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워낙 많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의 움직임이 흔들림 없이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은 MLC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버보다 AI 서버가 보통 이제 MLCC의 사용량이 3배에서 4배 정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훨씬 더 비싼 그리고 고기능성 MLCC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년에 한 번씩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엔비디아 기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10배씩 더 사용되고 10배씩 더 비싼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MLCC로 인한 매출 성장은 폭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이런 MLCC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AI 서버용 MLCC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무라타라든지 타이위덴이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기 정도가 이제 AI 서버용 MLCC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온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이 기판도 사실은 이제 패키징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패키징의 끝판왕은 유리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네. 사실은 이 3년 뒤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리기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미세 회로를 그리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유리기판을 하는 쪽들이 이제 좀 결국에 마지막 시장을 다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TPU가 전력 효율에 특화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 네. 그 키워드에서는 전력 측면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핵심 유리기판으로 갈 거다. 이 말씀을 주시네요. FCBGA, MLCC 유리기판. 지금 KB증권에서도 TPU의
시장이 커지면 삼성전기 수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하는 삼성전기가 또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자보다는 전기가 더 AI 밸류체인에서는 특화된 쪽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자향만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글로벌리하게 수혜를 더블로. 네, 맞습니다. FCBGA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땐 전자향 말고도 TSMC 코아스 향으로도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전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째 저희가 탑픽으로 주셨는데 지금 오늘까지 하면 3주잖아요. 근데 네.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생겨요. 네네. 더 좋게 보자. 근데 그때 40만 원 주셨단 말이에요, 목표가. 근데 연 이틀 잘 달려가고 연 이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6만 원을 못 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추정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MLCC의 쇼티지라든지 FCBGA의 쇼티지까지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이익 성장도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전히 뭐 상승룸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여전히 뭐 40만 원 목표 주가 40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증권가에서는 28만 원, 3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백 부장님은 지금 40만 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전략 보면서 여유롭게 진입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삼성전기 3주째 탑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 AI 밸류체인 핵심 종목 찾아봤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